살아있다는 게 뭐죠? Living is dying. 우리 다 죽어가는 존재예요. 잘 들으세요.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들이마시고 내쉬어. 이게 뭔지 아세요? 내쉬는 게 작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날숨이 나의 마지막 숨이에요. 매번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Living is dying.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항상 죽음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걸 메멘토 모리라고 하죠. 죽음을 기억하라. 그게 뭔지 알아요? 죽음을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아니, 죽음을 기억하는데 왜 행복하니? 왜냐하면 이 살아있는 여기에 충실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순간 시한부 생명 선고 받은 사람처럼 사세요. 항상 체크하세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난 괜찮아. 이게 있어야 돼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이 기분에서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아니, 죽고 싶다. 무슨 느낌이죠? 나 살아있네. 이거. 살아있네요. 그래, 죽었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있다는 게 뭐죠? Living is dying. 우리 다 죽어가는 존재예요. 죽고 싶어요? 죽을 거예요. 100% 보장 죽을 거예요. 근데 왜 걱정이 돼요? 왜 빠져나와? 아니, 죽을 거예요. 우리 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 뭐 구태여 바로 죽나? 어차피 죽을 건데. 잘 들으세요.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호흡 명상했죠? 들이마시고 내쉬어. 이게 뭔지 아세요? 내쉬는 게 작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죠. 언젠가는 내 내쉬는 지금 내쉬는 날숨이 마지막 숨이에요. 대부분 들이마시고 죽는 사람 없어요. 죽을 때 다 어떻게 해요? 내쉬고 죽어요. 왜 그럴까? 들이마시는 건 아까 얘기했죠. 횡격막 수축시키는 거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면 숨이 나가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날숨이 나의 마지막 숨이에요. 근데 그 날숨이 지금 내가 내쉬는 숨이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매번. 내가 내쉬는 숨 이 다음에 갑자기 죽어서 그 다음 들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죽었다. 살았네? 죽었다. 살았네? 하는 거예요. Living is dying.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항상 죽음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걸 메멘토 모리라고 하죠. 죽음을 기억하라. 그게 뭔지 알아요? 죽음을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아니, 죽음을 기억하는데 왜 행복하니? 왜냐하면 이 살아있는 여기에 충실할 수 있으니까. 살아있는 여기에 충실한다. 살에 많은데 진짜 시간이 없으니까 딱 두 가지만 드릴게요. 내가 메멘토 모리, 내가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죽어가는 삶이다라는 거 어떤 게 되는 줄 알아요? 남을 미워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아까 소통 능력 이걸 싸우지 않게 돼요. 아니, 죽어가는데 왜 안 싸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돼요. 하나 예를 들을게요. 9.11 사태 때 빌딩 비행기 두 개가 빌딩에 쳐왔고 하나가 펜타곤 갔고 하나가 펜실베니아 땅에 떨어져 다 죽었어요. 이 땅에 떨어지는 그게 영화화도 됐잖아요. 그래서 쫙 떨어지다가 결국은 뭐냐면 우린 다 죽는구나라고 승객들이 다 알았어요. 몇 분간 쫙 우린 이제 죽었다. 그런데 비행기 고도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휴대폰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전화도 하려고 그러고 문자를 많이 남겼어요. 자, 1, 2분 뒤에 2, 3분 뒤에 내가 죽어. 그 내가 죽는데 1, 2분 뒤, 2, 3분 뒤에 내가 죽는데 사람들이 문자를 다 남길 때 어떤 내용의 문자를 남겼어요? 그게 다 남아 있거든요. 뭘까요? 내가 막 미워하니까 증오하니까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내가 지금 죽지만 내가 나중에 이 귀신이 돼서 너를 괴롭힐 거다. 이런 게 있나요? 아니,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요.
자, 우리 이제 죽어 하니까 다 뭐예요? 사랑해. 보고 싶어. 엄마 나 이제 죽는데 보고 100% 사랑해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어땠을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사람이었겠지. 영원히 살 줄 알고. 여러분이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남을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계속 살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우리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살 시간도 얼마 없는데 싸울 시간이 어딨나 이렇게 돼요. 정말 이 가족들이나 이 사랑하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이걸 느끼게 돼요. 죽음을 느껴요. 근데 비행기 떨어진 사람 1, 2분 뒤에 죽죠.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우린 10년, 20년? 어쩌면 1, 2분 뒤에 죽을 수도 있고 10년, 20년? 30년? 뭐가 달라요? 우리는 다 떨어지는 비행기 속에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형님. 떨어지는 비행기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짓은 하지 맙시다.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기분에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생각. 그럼요. 난 죽고 있네 이미. 기분이 아니라 사실인데 뭐. 그럼 놀랍게도 훨씬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두 가지 얘기한다고 했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뭐냐면 시한부 생명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이건 논문이 있는 거예요. 제 회복달성 책에도 인용돼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뇌종양으로 시한부 생명 당신 6개월 1년 뒤에 죽어 이거예요. 뇌종양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췌장암 이런 건 막판에 엄청 아픈데 이 뇌종양은 별로 안 아프다가 그냥 빨리 죽어요. 그 대신 죽는 거 확실해요. 그래서 뇌종양 시한부 생명 선고를 받아요. 6개월 뭐 이게. 그런 사람을 팔로우하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떤가 했더니 놀랍게도 과반수 이상이 더 행복해졌어요. 에?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너 당연히 6개월 뒤에 죽어 1년 뒤에 죽었는데 더 행복해졌다고. 네.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6개월 뒤에 죽어.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 다 하나같이 뭘 했을까? 다니던 회사나 일을 그만뒀어요. 일을 더 이상 안 해. 6개월밖에 안 남으니까 어떻게 가고 싶은 데 가, 여행 가, 가족들과 지내. 지 하고 싶은 거야 6개월 동안. 6개월 몇 달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 내용에 나와요. 저 뇌종양으로 시한부 생명 선고받은 거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그 덕분에 진짜 사는 게 뭔지, 진짜 내가 사랑이 뭔지, 내가 중요한 게 뭔지, 행복이 뭔지 깨달을 수 있어요. 저 얼마 안 남았지만 진짜 행복하게 살고 가요. 그래서 감사해요. 만약에요, 제가 시한부 생명 선고를 안 가서 어떻게 했을까? 계속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 모르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고 짜증내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준 이 시한부 생명 이거에 감사해요. 이런 사람이 여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다행히도 우리는 다 시한부 생명 선고받았어요. 다만 우리만 모르지 그게 언제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순간 시한부 생명 선고받은 사람처럼 사세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걸 따지고 항상 체크하세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난 괜찮아.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내일 죽어도 모레 죽어도 너 여기 상상스퀘어 와서 유튜브 라이브 강연할래? 네, 강연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이거 할 거예요. 제가 딴 거 뭐하고 놈들 더 재밌겠어요. 이게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러면 해요.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 유지하되 기분은 좋아지실 거예요. 이리저리 방황하다 20대를 다 보낸 후 30대 초가 되어서야 신입. 어떻게 취업을 하셨다는 같은데 그 나이 때 액션을 바라보는 거 아니. 여러분 이건 여러 가지로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올해 수능 보는 사람 중에 30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게 지난 몇 년간 쫙 올라가고 있는 거 알아요? 아니 30대 초가 신입됐다고. 아니 30대 초에 대학 들어가는 과 바꿔서 대학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이건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담담한 척하지만 뭘 담담한 척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여러분 여기에 끼어들어 있는 잘못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20대를 다 보내는 30대 초가 되시는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분은 지금 20세기 중반을 살고 있어요.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 얘기가 뭘까요? 20대 기준.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예요. 지금 30대 초반인데 부모님 생각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부모님이 그럴 거예요. 야, 너 30살 다 돼갖고 이제 취업하냐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실지도 몰라요. 부모님 생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 세대, 우리 여러분의 윗세대는 어떤 삶이었냐면 인생 70까지 대충 산다요. 80, 오래 살았네. 일은 60세까지 하면 되지. 60도 많아. 55에서 60. 그래서 국민연금 60세부터 나오면 되고 이제 막 좀 바꾸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60대까지 사는데 언제부터 일해?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20대 중반. 그때부터 일하지. 그래서 20대 중후반에 취업해가지고 55세나 50대 후반 60대까지 일한다. 그리고 인생 끝 60대 이후부터 70대까지는 사는 게 아니지. 그냥 연금이라 갖고 헤매다 죽는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끝났어요. 어떻게 끝나요? 요새 상가집 가보면 20, 30년 전에 어때요? 70대, 80대가 많은데 요새 어때요? 90세가 대부분이고 100세도 있어요. 100세 넘는 분도 꽤 있어요. 확 늘었어요. 지금 앞으로 20, 3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강의 듣는 여러분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적어도 110 내지 120 갈 거예요. 재수 없으면 150세까지 사시는 분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지금 구글 프로젝트 150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60세가 인생이 끝이 아니라고 일하는 게 한 90세나 100세까지 갈 거예요. 펄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걸로. 끔찍하죠. 끔찍한 거예요. 지금 이 사회 시스템이나 여러분의 이 멘탈, 이 사고방식이 하나도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딱 60세까지 일한다 이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30세 취업했다 늦었네? 아니에요. 여러분 30세 취업했죠? 아직 갈 길이 한 70년 남았어요. 무지하게 길게 남았어요. 그리고 계속 취업이나 이게 바뀌게 될 거예요. 평생 직장 없어졌어요. 평생 직장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20, 30대 학교 졸업하고 다 취업한다. 취업이 디폴트인 세대도 아니에요. 이제 학교 졸업하면 다 취업해야 된다. 그거 지난 세기 얘기예요. 이제 취업이 디폴트가 아니에요. 어떻게 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지. 그게 기본이지. 그게 기본인 거는 1950년대, 40, 50년대부터 20세기 말 정도까지예요. 100년도 안 돼요. 그게 인류 역사상 보면. 인류 역사상 야 학교 졸업하면 다 취업해야지. 취직해야지. 그러던 게 100년이 채 안 된다고. 이제 끝났다고요. 그것도 그나마. 그러니까 이제 좀 뭐랄까 각성을 하세요. 이제. 취업하는 게 디폴트도 아니고 30세가 넘는 이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중압감? 이거 중압감 어디서 올까요? 잘못된 생각에서 오니까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자, 첫 수출 업무 진행 중에 제조사에게 필요한 거부당한 어떻게든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게 뭐냐? 불안장애 일종의.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 큰일이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큰일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도 큰일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일이 얼마나 많은데.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가 걱정하는 나의 두려움의 근원이 뭔가 이걸 찾아가고 오히려 지금은요 이것 때문에 두렵다고 생각하지만 심지어 어쩌면 편도체 활성화의 습관이 이미 장착돼 있어서 조금이라도 걱정될 만한 일이 나오면 과도하게 몸과 마음이 감정이 반응하는 것일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편도체 안정화 훈련을 하세요. 어떠한 일에도 걱정하지 않고 어떠한 일에도 두려우지 않게. 취업 준비하면서 탈락을 여러 번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직접 이력서 내고 면접부터 배운다고 하지만 멘탈 관리는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취업 탈락 시 멘탈 관리 전략 있을까요? 취업 탈락 시뿐만 아니라 그냥 인생 탈락 시 그냥 우리 살면서 맨날 탈락해도 괜찮다.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역경 인생에 다 모든 게 다 뜻대로 되는 게 있나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구는요, 이 탈락, 실패 스포츠입니다. 무슨 얘기냐? 타자가 10번 타석 들어서서 7번이나 실패했어. 그럼 뭐예요? 잘 치는 타자예요. 다 타율 3할. 실패를 훨씬 더 많이 해. 그러니까 뭐예요? 실패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실패를. 또 실패? No problem. 이러면 돼요. 문제는 뭐예요? 실패를 못 받아들일 때, 내가 수용을 못할 때, 이런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실패 안 하는 걸 나는 더 선호해. 선호만 하세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큰일이 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타인과 자꾸 비교하는 습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이게 인정 중독이에요. 그리고 타인의 인정을 자꾸 받으려고 해서 그래요. 자, 타인과 나를 자꾸 이게 약간 나르시시즘적인 요소도 있는 거고, 타인과 나를 비교해서 잘 보세요. 타인이 나를 인정해야만 내가 행복해져. 타인이 나를 인정해야만 내 가치가 살아나.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개 목줄 있죠, 목줄. 목줄을 걸고 목줄의 끝이 뭐죠? 개 목을 잡아 흔드는 거잖아요. 목줄의 끝이 뭐예요?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목줄을 차고 내 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리 땡기면 나 이리 가고 저리 땡기면 저리 갈게. 그게 바로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거고요. 타인으로부터 나를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면 소통. 오늘 그 얘기를 많이는 못했지만 내면 소통. 즉 내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돼야 돼요. 내가 내 친구한테는 그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막상 그런 일을 당하면 나는 나를 막 비난하죠. 그러지 말고 내가 내 친구한테 베스트 프렌드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내 친구한테 잘해주지 내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이거를 지켜가면 타인과 비교하는 습관 많이 나아질 거예요. 교수님, 상대방이 인정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대화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질문하신 분부터 인정중독에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서로. 빠져나오면 상대방도 그거를 많이 느낄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에게 작은 도전과 실천에도 칭찬을 해주려고. 아니, 함부로 칭찬하면 안 돼요. 함부로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